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심야에 미사일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죽음의 백조가 한반도에 전개한 것을 두고서는 아주 제대로 김정은이 쫄았다, 벌벌 떨고 있다 라는 얘긴데요. 관련된 소식 아주 긴급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를 아예 박살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게임하듯이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고 한방 매기고요. 또 김회재에게는 스스로 지금 돈봉투 관련해서 증거 운운하는데 이거 굉장히 큰 범죄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한방을 날렸거든요. 국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순서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재가 돈봉투에 증거가 있는 것이냐라고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큰 범죄입니다 라고 김회재를 제대로 한방 매기면서 이재명까지 박살을 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질의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회재는 사건의 연루자로 보도된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김회재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건석, 이성만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증거가 있느냐라고 공격하듯이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돈봉투 관련 발언은 부적절합니다. 이해 충돌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회재 의원, 당신이 그 20명 중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이어서 본인 사건을 이야기하며 증거가 있느냐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경악할 겁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큰 범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회재는 저는 그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반발합니다. 또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종결해야 된다면서 의원들을 집어넣지도 못하고 수사 종결도 안 하고 불러서 조사도 안 한다 라면서 송영길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민주당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맞섰습니다. 윤관석과 이성만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늘어지는 겁니다 라고 제대로 한방 먹이면서요, 이재명에 대해서도 아주 박살을 내놨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의혹 수사를 둘러싼 민주당과 검찰의 소환조사 일정 줄다리기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했는데요. 피의자가 검찰에 언제 나가겠다고 전략게임을 하듯이 미리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라고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김회재가 이재명은 지난 24일이나 26일에 조사받겠다고 하는데 검찰은 왜 안 된다고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또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이미 수사지만 피의자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은 검사 출신인 김회재 의원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검찰이 소환하니 전략을 짜듯 언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회재에게 예결위에서 왜 민주당 대표를 변호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의 혐의는 많지만 어느 것 하나도 민주당의 의정 활동과 관련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한방 날렸는데요. 한방이 아니라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날렸습니다. 할 말이 없죠. 김회재가 본인이 검사 선배로서 입만 열면은 본인도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후배한테 망신 당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니까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과 그리고 민주당, 국민들이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선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갑니다. 자, 검찰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자, 돈봉투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길과 여수상의의 연결고리 의혹이 있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조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전직 부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송영길의 외곽 조직에 흘러들어간 거액의 후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부소장을 맡았던 강 씨를 상대로 먹사연의 정치활동 여부와 단체의 후원금이 정치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먹사연은 통일부가 관장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전남 여수 출신인 강 씨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 정책조정행정관을 지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행정관을 지냈고 2021년 전당대회 당시에 송영길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송영길이 당대표로 취임한 직후인 2021년 6월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선임됐습니다. 또 6일 지방선거에서 강 씨가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하자 송영길이 그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돈독한 관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 핵심으로, 그죠? 노무현 때도 문재인 때도 또 송영길이 당대표를 할 때도 핵심 인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이 강 씨를 조사한 것은 그가 먹사연을 매개로 전남 여수 상공회의소 자금이 송영길 경선 캠프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여수상의의 전직 회장 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서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박 씨는 여수상의 회장으로 일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서 상의자금 8천만 원을 먹사연에 후원했는데요. 2021년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폐기물 업체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서 먹사연에 2억 5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 씨의 업체가 쓰레기 소각로 허가를 받는데 애를 먹었다는 점을 알아내서 박 씨의 후원이 청탁의 대가였는지도 살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 이성만 등 캠프 관계자들이 약 9,400만 원어치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는 당시 캠프에 유입된 불법 자금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먹사연이 송영길 캠프 여론조사 컨설팅 비용을 대납한 정황, 화장실용 자재 생산, 그리고 판매 전문 기업인 한 회사의 대표인 송모 씨가 캠프 관계자들의 식비를 대신 낸 정황 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캠프로 유입된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훑는 등 자금 흐름의 전반을 파악해서 불법 정치 자금의 전모를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기다리면 됩니다. 왜 자꾸 돈봉투 연관된 사람들은 송영길부터 시작해서 빨리 불러달라고 안달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빨리 불러달라고 안달이 났다가 늦게 나가겠다고 버팅기는 인간도 있죠. 바로 이재명입니다. 자, 이재명도 이제 하나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백현동 뿌로코 이재명과 10년간 연락 안 했다고 하면서 이재명의 선고 사무실을 미리 맡아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관련된 문제 가운데 백현동 개발 의혹이 요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이라는 이름의 로비스트가 등장하는데 이재명은 2010년 이후 연락조차 끊긴 사람이라고 로비스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이 한참 추진되던 2015년까지 이 김인섭이가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를 챙겼고 이재명 역시 다른 건으로 구속된 김인섭의 수감 생활에 각별히 관심을 가진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선거 캠프로 쓴 모란역 근처의 사무실, 검찰은 재판에서 김인섭이 이재명이
이 선거 사무실에 입주하기 2달 전부터 해당 사무실을 월세 450만 원에 빌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김인섭의 측근인 A씨는 이재명 선거를 돕기 위해 입지가 좋은 사무실을 선점해 둔 것이다 라고 증언했는데요. A씨는 이 김인섭이 이재명의 비선 조직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2010년 이후 연락조차 끊겼다고 했던 브로커 김인섭이나 이재명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거와 증언입니다. 2022년 2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은 김인섭은 자신과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A씨는 김인섭이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알선 수재 혐의로 수감됐을 때도 당시 상황이 수행비서를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받는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의 핵심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의 배경도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데요. 백현동 시행업자 정모 씨는 2015년 수감된 김인섭을 면회하면서 사업 이익을 확보하려고 성남 도계공 배제를 요청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검찰 조사에서는 공사의 사업 참여는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진실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판들이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국토부의 압력이냐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이냐 아니냐만 밝히면 되지만은 그게 결국에 실마리가 돼서 결국에는 그 엄청나게 큰 백현동 그리고 또 뭐 대장동도 마찬가지죠. 아주 실타래가 풀려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민주당 결국 자폭했습니다. 김남국 제명이 결국 불발이 됐는데요.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민주당 간판을 내려야 될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형 거래하듯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라는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액의 코인 투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의 총선 불출마를 명분 삼아서 제명을 막았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두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찬성 3표, 반대 3표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이거 민주당이 김남국이가 불출마한다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된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송기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는데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상 동료 의원이 제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 그리고 더 중대한 사건과 구속된 상태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비교했을 때 제명까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면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을 참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양수 위원장은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온 제명안을 부결로 처리하게 된 것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위에서의 김남국 제명안 논의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부결된 제명안을 다시 올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신 징계 수위를 한 단계 아래인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로 낮춰서 표결을 하는 방안과 소위를 건너뛰고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 제명안을 올리는 방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제명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하는 것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 한 달 동안 휴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30일 출석정지 받으면 그냥 한 달 푹 쉬다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 나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놀러 다니냐 물어보면
국회에 출석 정지가 돼 있어요. 뭐 이러면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불출마하겠다는 게 어떻게 참작 사유가 된다는 겁니까? 자기가 뭐 자진해서 국회의원을 사퇴하겠습니다 하면은 참작 사유가 되겠죠. 굳이 제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다음번 국회의원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불출마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그 의원직에 매몰된 자들이 출마에 대해서 그리고 당선에 대해서 마이 프레셔스 골룸처럼 아주 집착한다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도 없이 버티다가 여론에 등 떠밀린 면피용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겠다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결심이라도 되는 양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맹폭했습니다. 수준을 낮춰서 표결하면 다시 갈 수도 있다면서 마치 양형 거래하듯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국민 우롱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제명한 부결은 민주당의 코인 방탄이다. 총선 출마는 진작에 불가해진 김남국이의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무산의 명분이 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의 코인 방탄으로 김남국은 무기한 면죄부를 받아들이게 생겼다면서 다른 의원들의 가상자산 투기가 드러나도 징계할 수 없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회의원 불출마하겠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며 다른 의원들 이제 김남국이처럼 코인 거래해도 징계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저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민주당은 끝장났습니다. 국민의 윤리적 눈높이, 도덕적 눈높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준을 깡그리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그런데 이자들이요, 뭐, 입만 열면은 추경 얘기하고요, 입만 열면은 지역화폐 얘기하고, 돈 쓸 궁리만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방정부가 북한에 4년간 150억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박원순만 69억이라는데요. 자, 이재명의 경기도와 박원순의 서울시, 오건은의 부산시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끌었던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들이 2018년부터 4년간 대북 지원 사업에 150억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 등이 직접 북한을 지원하고 그 내용을 비공개 처리할 권한을 갖도록 관련 규정도 고쳐줬다는데요. 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 총 148억 6,900만 원이 대북 사업에 소요됐습니다. 광역시도 10곳이 116억 4,500만 원을, 시군 4곳이 9억 8천만 원을, 지방교육청 3곳이 22억 4,400만 원을 대북 지원 명목으로 시민단체에 지원했습니다. 경기도가 48억으로 가장 많은 돈을 대북 지원 시민단체에 줬는데요. 이재명 때의 일이었고요. 서울시는 20억 9,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박원순이 재임했던 시절입니다. 전남도의 김영록 17억, 부산의 오거돈은 10억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은수미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가 가장 많은 돈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돈을 썼는데요. 4억 5천을 썼다고 하네요. 심지어 전남 완도에서도 3천만 원을 대북 사업에 썼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재정이 교육감 하던 시절에 17억 7,9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도대체 교육청에서 대북 사업에 17억의 돈을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대북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2022년에는 25억 수준이던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대북 사업 보조금 규모가 6억으로 급감했고 2023년부터는
전무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인천교육청은 승인도 없이 대북 사업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북 사업 한다고 퍼주기 하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좀 전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의 전개에 쫄았다, 두려웠다, 뭐라도 해보고 싶다 라는 얘기인데요. 한 36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니다. 계룡대를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어제 오후 11시 40분부터 11시 50분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2발은 각각 36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탄도미사일의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37일 만인데요.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계룡대까지의 직선거리가 350km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는 김정은이가 노동당 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지도에 계룡대 부근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1일 시작된 한미 을지 자유해방패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는데요. 특히 어제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서 서해 상공에서 우리 공군 및 주한미군 전투기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B-1B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며 북한은 B-1B가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최대 57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엄청난 전략 폭격기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당연히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요한 도발 행위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규탄한다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결국 북한에게 퍼준 돈들이 미사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저자들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 연대하여 북한에 대응하는 것을 공격합니다. 뭔 얘기만 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도 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는데요. 아니, 핵을 맞고 북한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의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원팀이 된다는 게 얼마나 국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국격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저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언제나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박민식 장관이 정율성이는 분명히 인민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자들은 저걸 과거로 묻어버리자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저 난리를 치면서 자기네의 약점은 감추려고 하는 저자들. 혹시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 아닐까요? 내년 총선에서 저자들 모조리 심판해서 더 이상 국회에 얼쩡거리는 일이 없도록 박살을 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